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의문론에 대해서 다 끝을 내고 이번 시간부터는 형태론, 즉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볼 내용은 형태론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 형태론 안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장 형태론에서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기본 단위에 해당되는 형태소, 이 형태소의 개념과 그 다음에 종류, 자, 요거를 구분하는 거 배워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바로 단어, 이 단어의 개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이 단어의 종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품사가 되겠죠. 자, 품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단어 형성법. 우리 흔히 합성어, 파생어 많이 들어봤죠? 그 합성어,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형태론 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물론 이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는 좀 간단하고요. 우리 단어 부분에서 개념은 역시 간단한데 이 품사가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품사가 좀 그 안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품사에 대해서 품사를 나누는 기준과 그 나누어 놓은 어떤 품사의 특징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품사 통용까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 형성법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자, 특히 이 단어 형성법에서 나오는 개념인 바로 이 어근 그리고 접사, 자, 이거를 우리 품사에서 나오는 품사 용언 부분에서 용언에 활용해서 나오는 어간과 어미, 자, 이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 형성법에 따라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그 합성어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합성어의 종류 중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어지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형태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형태소의 개념은 말의, 즉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다. 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뜻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하나는 실질적 의미로서 우리 뜻이라고, 뜻을 실질적 의미를 가졌다 라고 한 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해서 또 문법적 의미 또는 기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을 가졌다고 해서 또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에서 이 뜻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문법적 의미 또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형태소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자, 이거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 책을 읽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형태소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형태소를 다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이 일단 형태소를 다 쪼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것들과 문법적 의미를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장을 형태소로 쪼개면 이렇게 되겠죠.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 책을 읽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각 형태소별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 종류는 나누어주는 방법이, 자, 그 기준이 실질적 의미 여부로 이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립성 유무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참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실질적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을 건데, 선생님은 형식 형태소를 가장 먼저 위에 올려놨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형식 형태소가 우리 형태소 구분하는 시작점입니다.
알겠죠? 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올려놨고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준 겁니다. 즉 일단 우리가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제일 먼저 형식 형태소를 탁 골라내기만 하면 그 뒤에는 좀 차례차례 간편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조사, 어미, 접사. 자, 이렇게. 자,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자, 요거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이제 실질 형태소는 당연히 조사, 어미, 접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렇게 그냥 형식 형태소만 구분하면 나머지가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로 나누는데, 자, 이 의존 형태소는 자 먼저 앞에서 말한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자,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간, 우리 용언에 해당되는 용언에서 어간만 딱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립 형태소는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립 형태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이 순서대로 구분하면 형태소 구분이 매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문을 들었던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 자, 여기 이 문장을 형태소를 일단 나눠놨으니까 자, 각 형태소들이 어떤 형태소인지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형식 형태소부터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조사, 어미, 접사. 조사부터 찾아봅시다. 먼저 조사라는 거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에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즉 동생 뒤에 붙어 있는 이 은, 자 얘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 자, 그다음에 이야기책 뒤에 붙어 있는 을, 자 얘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사를 두 가지 찾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미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어미는 어간 어미는 용언의 활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즉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서 찾으면 됩니다. 맞죠? 자, 물론 우리 서술격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구분을 해낼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문장에는 서술격 조사가 없으니까 우리 용언에서 우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어미를 찾아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용언은 읽었다 요거 한 게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미는 엇과 다 이 두 가지가 어미가 됐죠. 그렇죠? 이게 다가 종결어미고 즉 어말어미고 엇이 선어말어미가 선어말어미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엇과 다에다가 형식 형태소.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접사를 보는 건데, 자 접사는 우리 합성어 파생어에서 보이는 건데, 자, 이 문장에 보면 합성어 이야기책이 보이죠. 그렇지만 파생어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남은 거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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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자, 이렇게 구분하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구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먼저 의존 형태소를 잡습니다. 자, 일단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간을 더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간과 어미는 역시 용언에 나오는 거니까 읽었다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1이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의존.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형태소 구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해준 이 순서대로 형태소 구분을 하면 쉽게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단어의 개념부터 보면, 자, 단어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자립할 수 있는 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개념으로서 우리 이거를
단어의 성질인 자립성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립성, 즉 우리 자립할 수 있는 말은 띄어쓰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말에 조사를 이 단어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조사가 단어인데 이 조사는 앞에서 봤다시피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죠. 즉 자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단어의 개념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렇게 해서 분리성의 성질을 가져다 줍니다. 자, 물론 이 분리성은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단어의 개념하면 크게 두 가지, 자립성과 분리성.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거보다 더 핵심은 결국 이 단어 부분에서는 바로 이 품사가 핵심입니다. 품사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개념이 됩니다. 문제로도 엄청 자주 나오죠. 자, 그럴 때 우리 품사의 종류를 나눌 때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도 역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형태, 즉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보다시피 대부분 다 불변어고 가변어에 해당되는 건 용언이죠. 물론 이 용언 말고 불변어에 들어있지만 우리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특이하게도 형태의 변화를 하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즉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자, 형태 변화는 2가지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안에서 이제 의미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적인 속성을 묶어가지고 품사를 나눠줄 때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안에 관형사, 부사, 독립언 안에 조사, 감탄사, 관계언 안에 조사, 독립언 안에 감탄사, 용언 안에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9가지로 나누어져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말의 품사는 구품사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품사 사자로 끝나죠. 그러니까 품사들은 기본이 사자로 끝나는 것들이 품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이 5가지, 이것도 많이 쓰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품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그거는 끊고 다음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단어와 형태소와 단어, 즉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자, 그리고 단어의 개념까지, 그리고 단어의 종류인 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통해서 이거 형태소 분석하는 거, 종류를 구분해내는 거, 자, 이거는 필히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물론 이 단어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단어를 구분해내는 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쪼개놓고 단어별로 나누고 형태소처럼, 그리고 각 단어가 어떤 품사에 해당되는지, 자, 그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